내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을 보십시오. 해외 시장에 나갈 때마다 현지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관행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방식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성공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랐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도 살렸습니다. 기술력, 공기 준수, 품질 관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을 탓합니다. 시장이 불공평하다, 운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외부에 돌립니다. 그러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난이 지속됩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배웁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시장의 논리를 이해합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미래 시장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글로벌화가 심화됩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변수가 많아집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시장과 대화하십시오. 시장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요가 말합니다. 트렌드가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게 시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행동이 느려집니다. 머릿속이 꼬입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핵심만 보십시오.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본질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수십 페이지 보고서를 받습니다. 데이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건 하나입니다. 결론이 뭔가 핵심만 말하라고 합니다. 임원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건 자기도 이해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복잡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이해 못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삼성은 어땠습니까? 한때 제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갤럭시 A 단순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개발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마케팅이 명확해졌습니다. 고객도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단순함이 경쟁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복잡합니까? 왜 복잡합니까? 정말 필요한 복잡함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복잡함입니까?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정리하십시오. 핵심만 남기십시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지표를 봅니다. 차트를 분석합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하다고 쉽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싼 가격을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래 보유하는 인내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전략을 보십시오. 단순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건 부차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전략이 명확한 결과를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입니다. 온갖 변수를 따집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복잡함이 가난을 만듭니다. 부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파악합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명확합니다. 빠르게 결정합니다. 실행합니다. 단순함이 불을 만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정의하십시오. 둘째, 핵심 변수만 보십시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셋째, 불필요한 것을 버리십시오. 미래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정보가 넘칩니다.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복잡함 속에서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 뒤에 단순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본질을 파악한 뒤에 핵심만 남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복잡합니까? 왜 복잡합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단순화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빨라집니다.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게 확실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돌아봅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렸습니다. 디스플레이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불확실한 때에 투자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회도 크다는 걸.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다르다. 리스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계산 못할 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컸습니다.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회였습니다. 확실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뛰어들었을 겁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수익이 낮았을 겁니다. 불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만 도전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축하합니다. 기회입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단, 무모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분석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 최선. 보통 최악의 경우를 모두 생각하십시오. 둘째, 최악에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가십시오. 삼성바이오가 그랬습니다. 바이오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위탁 생산 시장이 정말 클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최악에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뎠습니다. 지금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불확실성이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피합니다. 확실한 것만 찾습니다. 안전한 길만 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은 이미 많은 사람이 갑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익이 낮습니다.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불확실성을 활용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봅니다.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도전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습니다. 불확실성이 부의 원천입니다. 미래는 더욱 불확실할 겁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회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장악합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불확실성 자체를 즐기십시오. 알 수 없는 것을 탐험하는 재미를 느끼십시오. 물론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고 분석하고 계산하십시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불확실성이야말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평범한 생각은 평범한 삶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르게 봐야 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70년대였습니다. 모두가 일본 기업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라. 무리를 따르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특별해질 수 없습니다. 탁월해지려면 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십시오.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디자인을 복사했습니다. 기능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류가 원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물론 벤치마킹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더 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펜을 넣었습니다. 폴더블을 개발했습니다.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남들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삽니까? 뉴스에 나오면 삽니까? 그건 늦습니다.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익이 줄었습니다. 남보다 먼저 봐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공부하십시오. 남들이 안 읽는 걸 읽으십시오. 산업보고서를 보십시오. 기술 동향을 파악하십시오. 해외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외 사업이 그랬습니다. 70년대에 중동에 갔습니다. 남들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봤습니다. 오일머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남들이 안 갈 때 갔습니다. 그래서 선점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르게 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만 다르면 소용없습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여러분은 움직이십시오. 남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은 버티십시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반도체 불황기를 보십시오. 가격이 폭락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합니다. 생산을 줄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갔습니다. 투자를 늘렸습니다.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황은 지나갑니다. 호황이 옵니다. 그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준비된 기업이 큰 수익을 냅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을 따라합니다. 안전해 보이니까요.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남들 따라해서 부자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평범해질 뿐입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석을 믿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불을 만듭니다. 한 가지 경고합니다. 다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거 없이 다르면 그건 무모함입니다. 분석하십시오. 논리를 세우십시오. 그 위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진짜 차별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면 뒤처집니다. 안정은 착각입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았을 때를 돌아봅니다. 삼성은 이미 큰 기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편하게 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봤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안정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안주였습니다. 강력했던 로마가 편안함에 빠졌습니다.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혁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장해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경쟁자는 추격합니다. 멈추면 초월당합니다. 성장만이 안정을 보장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안정적입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장은 계속 발전하는데 여러분은 제자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뒤처집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쓸모없어집니다. 안정이 쇠퇴가 됩니다. 삼성 SDI를 보십시오. 브라운관 사업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판 디스플레이 시대가 왔습니다. 브라운관은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안주했다면 회사가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투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지금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입니다. 변화가 생존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을 찾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성장은 멈춥니다. 20년을 같은 일만 합니다. 배우는 게 없습니다. 나이만 먹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안정보다 성장을 선택합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합니다. 배웁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더 안정적이 됩니다. 미래 시장은 더욱 가혹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체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어집니다. 기계로 대체됩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이 성장입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성장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에 무엇을 배울지 정하십시오.
어떤 역량을 키울지 계획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1년 뒤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성장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안정입니다. 안정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성장을 시작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불편하겠지만 해야 합니다. 성장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안정은 환상입니다. 성장이 진짜 안정입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결국 진실을 봅니다. 제품이 나쁘면 고객이 떠납니다. 서비스가 부실하면 입소문이 납니다. 정직해야 오래 갑니다. 속임수로는 1년도 못 갑니다. 제가 품질 경영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광고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거짓입니다. 시장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도덕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실리적 이유입니다. 정직해야 오래 갑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배터리 문제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정직하게 대응했습니다. 전량 리콜했습니다.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고객에게 사과했습니다.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다? 2년 뒤 시장을 회복했습니다. 고객이 돌아왔습니다. 정직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회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보십시오. 공직합니까? 고객에게 약속한 것을 지킵니까? 제품이 광고와 같습니까? 서비스가 설명한 대로입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속여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낮춰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납니다. 고객이 알게 됩니다. SNS 시대에는 더 빨리 퍼집니다. 망합니다. 정직한 사업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이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 싸게 팔면 힘듭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정직한 기업이 이깁니다. 보험산업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수십 년 뒤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객이 믿어야 가입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관을 투명하게 합니다. 보험금을 정확히 지급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칩니다. 과장 광고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감옥에 가거나 망합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가난이 지속됩니다. 부자들은 정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자산으로 봅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직을 유지합니다. 비용이 들어도 지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직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그게 정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을 점검하십시오. 정직합니까? 고객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고치십시오. 단기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시장은 결국 정직한 자를 보상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10년 뒤 보면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저도 바빴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다르다는 걸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임원들을 보면 압니다. 누가 진짜 일하는 사람인지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도 많고 출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과를 냅니다. 리더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관리입니다. 리더십은 방향입니다. 제가 신정형을 선포했을 때를 돌아봅니다.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해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왜입니까?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인기 투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싫어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정직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따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들 때를 생각해 봅니다. 임원들이 반대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기술 격차가 큽니다.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이해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한다. 세계 1위가 될 때까지 한다. 명확했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팀을 이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결정만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인기는 잠깐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산업을 분석하십시오. 미래를 예측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소통하십시오.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유는 이것이다. 결과는 이것이다. 단순하게 전달하십시오. 10번, 100번 반복하십시오. 팀원들이 이해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삼성물산의 해외 확장을 보십시오. 70년대에 중동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전쟁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먼저 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갔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따라왔습니다. 방향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리더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팀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명확하게 소통하십시오. 왜 이 방향이 맞는지 설명하십시오. 둘째, 그래도 안 따르면 바꾸십시오. 방향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배가 두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리더가 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책임은 리더가 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방향을 정합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전환이 그랬습니다. 브라운관에서 배터리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브라운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지금은 성공입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입니다. 브라운관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회사가 없었을 겁니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리더의 결정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리더십을 인기로 착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피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습니다. 팀이 표류합니다. 실패합니다. 부자들은 방향에 집중합니다. 인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옳은 방향이면 밀고 갑니다. 반대도 설득합니다.
안 따르면 교체합니다. 냉정합니까? 하지만 그래서 성공합니다. 방향이 결과를 만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방향을 제시하되 독재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의견을 들으십시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인기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방향을 제시합니까? 점검하십시오. 팀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합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바로잡으십시오. 그게 리더가 할 일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왜 안 배웁니까? 물어보면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돈이 없어요. 온갖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제가 70이 넘어서도 공부했습니다. 신기술을 배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배운다는 건 핑계입니다. 배우기 싫어서 나이를 탓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80, 90 넘어서도 책을 읽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이자를 낳는다. 배운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평생 가는 자산입니다. 삼성 임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에어라, 세상은 변한다. 어제의 지식으로 내일을 살 수 없다. 강제로 공부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안 배우는 사람은 도태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까?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습니까?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위험합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십시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도 말이 안 됩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유튜브에 수준 높은 강의가 많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배울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을 보십시오. 퇴근 후에도 공부합니다. 주말에도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니까요. 안 배우면 뒤처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합니다. 조직 전체가 배웁니다. 개인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팀이 배웁니다. 회사가 배웁니다. 학습 조직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경쟁자를 앞서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세상은 매일 변하는데 10년 전 지식으로 삽니다. 당연히 뒤처집니다. 가난이 지속됩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트렌드 모든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봅니다. 앞서갑니다. 미래는 더욱 그럴 겁니다. 변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기계로 대체됩니다. 배움만이 생존 전략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 무엇을 배울지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인공지능을 배운다가 아니라 파이썬을 배워서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 30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은 배움에만 쓰십시오. TV 보지 마십시오. SNS 하지 마십시오. 오직 배움에만 집중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배운 것을 적용하십시오.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드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실행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핑계를 버리십시오. 나이, 시간, 돈, 능력 모두 핑계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을 사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십시오.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기회가 오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덤빕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진짜 기회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회라면 분석할 시간이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건 기회가 아닙니다. 터치입니다. 사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를 보십시오. 빠릅니까? 아닙니다. 느립니다. 신중합니다. 보고서를 여러 번 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분석하게 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회장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쟁사가 먼저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결정은 도박입니다.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라. 조사 없는 투자는 투기입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부자는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분석에 기반합니다.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입니다. 3년간 연구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시장 전망을 검토했습니다.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급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도망갈까봐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대로 분석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분석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투자하라고 급하게 압박합니까?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내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도망가십시오. 사기입니다. 진짜 기회는 여유가 있습니다. 분석할 시간을 줍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급하게 만드는 건 가짜입니다. 삼성물산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를 보십시오. 입찰 전에 뭘 합니까? 철저히 분석합니다. 현장을 답사합니다. 히어스크를 평가합니다. 원가를 계산합니다. 법률을 검토합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급하지 않느냐고요? 급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분석 없이 입찰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적자 프로젝트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봅니다. 그래서 느려도 제대로 분석합니다. 분석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첫째, 숫자를 보십시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수익성을 계산하십시오. 리스크를 수치화하십시오. 둘째, 시장을 보십시오. 산업 전망을 파악하십시오. 경쟁 구도를 이해하십시오. 셋째, 팀을 보십시오.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팀이 형편없으면 사업도 실패합니다. 넷째,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금이 적기입니까? 너무 이릅니까? 너무 늦습니까? 이 모든 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패를 줄입니다. 분석이 위험을 낮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충동적입니다. 기회라고 하면 덤빕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좋다. 다들 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손해봅니다. 반복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냉정합니다.
기회가 와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분석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확신이 안 서면 안 합니다. 기회를 놓칩니까?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피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수익이 높아 보여도 모두가 한다고 해도 이해 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면 분석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까?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합니까? 멈추십시오. 분석하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전문가에게 물으십시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진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시장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트를 봅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도박입니다.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운입니다.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보십시오. 휴기가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호황일 때 모두가 증설합니다. 공급이 넘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불황이 옵니다. 불황일 때는 반대입니다. 투자를 중단합니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수요가 회복되면 공급 부족이 옵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호황이 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지혜는 개인의 지혜를 초월한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공급과 수요를 보십시오. 누가 공급하는가, 누가 수요하는가, 왜 늘어나는가, 왜 줄어드는가, 이것만 이해해도 시장의 절반을 압니다. 둘째, 경쟁 구도를 보십시오. 누가 시장을 지배하는가, 왜 지배하는가, 진입 장벽은 무엇인가, 경쟁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봅니다. 시장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을 봤습니다. 소비자 니즈를 분석했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투자하는 시장을 이해합니까?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 산업을 압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지역 경제를 압니까? 아니면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삽니까? 오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해하십시오.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를지, 무엇이 리스크인지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을 보십시오.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전기차가 확산되는가?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입니다. 경쟁자는 누구인가? 중국, 일본 기업들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품질과 안정성입니다. 시장을 이해했습니다.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필수입니다. 이해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을 읽으려고만 합니다. 차트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전문가 예측을 듣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의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이해합니다. 스스로 분석합니다. 구조를 파악합니다. 남의 의견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투자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웁니다. 다음에는 더 잘합니다. 미래 시장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글로벌화가 심화됩니다. 기술이 융합됩니다. 변수가 많아집니다.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한 달은 공부하십시오. 그 시장을, 그 산업을, 그 기업을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보고서를 분석하십시오. 전문가에게 물으십시오. 이해가 될 때까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해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한 겁니다. 10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장이 왜 성장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왜 투자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투자하십시오. 못하면 더 공부하십시오. 부는 한번 정리된 사고에서 시작된다.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불안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행동을 못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고는 복잡한 결과를 만듭니다. 단순한 사고가 명확한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정리하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변수가 보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핵심이 보입니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결정이 쉬워집니다. 행동이 빨라집니다. 정리된 사고가 성공을 만듭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요소로 나누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십시오. 하나씩 해결하십시오.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정할 때를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복잡했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기술, 자금, 인력, 시장, 경쟁, 리스크, 온갖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만 남겼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가? 예,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가능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능. 성공하면 보상이 큰가? 예, 네 가지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보십시오. 정리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명확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전략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합니까? 정리되지 않은 사고는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합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실행을 못 합니다. 시간만 갑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적으십시오. 종이에 쓰십시오. 머릿속 생각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 다음 분류하십시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하십시오.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다 할 수 없습니다.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정리입니다. 정리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결정이 빨라집니다.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이 그랬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회사가 많았습니까? 수십 개였습니다. 다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업만 남겼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나머지는 매각하거나 정리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집중해야 했습니다. 정리된 구조가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가 정리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불안합니다.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부자들은 사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장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핵심에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합니다. 사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을 투자하십시오. 오늘 할 일을 적으십시오.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상위 3개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십시오. 매주 1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번 주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음 주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적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명확하게 만드십시오. 매달 반나절을 투자하십시오. 큰 그림을 보십시오.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전략이 맞습니까? 조정이 필요합니까? 점검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다시 출발하십시오. 한 가지 약속하십시오. 머릿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적으십시오. 쓰는 행위가 정리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복잡하던 게 단순해집니다. 적는 습관이 사고를 정리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이번 달 할 일을 적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사고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사고가 불을 만듭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운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서 되는 건 없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 같은 소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설계했습니다.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년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디테일이 있어야 실현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설계되어 있습니까? 5년 뒤 어디에 있을지 압니까? 10년 뒤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만든 길을 걷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남의 미래입니다.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보십시오. 우연히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설계됐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데 10년, 세계 1위가 되는데 15년, 다음 세대 기술을 선점하는데 5년. 모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까?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맞았습니다.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하며 전진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첫째, 목표를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10년 뒤 자산 10억을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둘째, 현재를 파악하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출발점을 알아야 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간격을 메우십시오. 현재와 목표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술입니까? 자본입니까? 인맥입니까? 경험입니까?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하나씩 채워가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삼성 SDI의 배터리 전원이 그랬습니다. 현재는 브라운관 회사였습니다. 목표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었습니다. 간격이 컸습니까? 엄청났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계했습니다. 먼저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중형으로 갔습니다. 자동차용을 개발했습니다. 10년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실행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톱티어입니다. 설계대로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보자.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삽니다. 5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설계가 없으니 방향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점검합니다. 조정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10년 뒤 목표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예측 못한 일이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중요한 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표류합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종이를 꺼내십시오. 10년 뒤 목표를 적으십시오. 5년 뒤 중간 목표를 적으십시오. 1년 뒤 마일스톤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숫자를 넣으십시오.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벽에 붙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실행하십시오. 1년 뒤 점검하십시오. 달성했으면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못했으면 이유를 분석하고 조정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미래는 설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남들은 안전을 찾고 부자는 가능성을 찾는다.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이 안전합니까? 대기업이 안전합니까? 1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안전은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성장 가능성, 변화 가능성, 적응 가능성, 이게 진짜 안전입니다. 멈춰있는 안전은 착각입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제가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안전했습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위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봤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는 가능성,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올 거라는 가능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안전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기존 사업만 했을 겁니다. 섬유, 식품, 전자제품, 안정적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보십시오. 그 사업들로는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안전만 추구하면 결국 위험해집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안 변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을 찾고 있습니까?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까? 검증된 것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까? 가능성을 보십시오.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까? 가능성을 보십시오. 위험만 보지 마십시오. 기회를 보십시오. 물론 무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십시오. 리스크를 계산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가능성이 크면 도전하십시오. 안전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삼성바이오를 보십시오. 시작할 때 안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이오 산업은 낯설었습니다. 경쟁자도 많았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가능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10년 넘게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안전을 추구했다면 이 결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만 찾습니다. 위험을 피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것만 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것은 이미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익이 낮습니다. 안전을 찾다가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은 가능성을 찾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탐험합니다. 위험을 계산하되 피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큽니다. 가능성이 불을 만듭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불확실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들입니다. 지금 뛰어드는 사람이 미래의 부자입니다. 안전을 찾는 사람은 지쳐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안전한 것은 곧 낡은 것이 됩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안전 때문인가, 가능성 때문인가? 안전 때문이면 제고하십시오. 정말 안전한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10년 뒤에도 안전할까요? 가능성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뉴스를 볼 때,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변화를 마주할 때, 여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자문하십시오. 위험만 보지 마십시오. 기회를 찾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해 보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능성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기준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봅니다. 매출이 급증합니다. 직원이 늘어납니다. 사무실이 커집니다. 좋아 보입니까? 기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성장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품질 기준, 수익성 기준, 지속 가능성 기준 이런 게 없으면 성장이 아닙니다. 팽창입니다. 풍선처럼 커지다가 터집니다. 제가 삼성을 경영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품질입니다. 매출보다 품질이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 탄탄한 성장이었습니다. 기준을 지키면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임원들이 불평했습니까? 했습니다. 품질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장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품질 기준을 지켰습니다.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품질을 희생하며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원을 혹사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떠납니다. 직원이 지치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기준 없는 성장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첫째,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정하십시오. 품질, 안전, 윤리 이런 것들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문서화하십시오. 모두에게 공유하십시오. 둘째, 측정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품질이 중요하다는 추상적입니다. 불량률 0.2% 이하는 구체적입니다. 숫자로 만드십시오. 측정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을 보십시오. 빠른 시공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안전과 품질이 목표입니다. 공기를 단축하라는 압박이 있어도 안전기준은 지킵니다. 그래서 사고가 적습니다. 신뢰가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기준을 지키면 느려지지 않느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빠릅니다. 기준이 있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재작업이 없습니다. 효율이 올라갑니다. 결국 더 빠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준 없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빨리 돈 벌려고 합니다. 품질을 타협합니다. 윤리를 무시합니다.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망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부자들은 기준을 지키며 성장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하게 갑니다. 품질을 유지합니다. 윤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듭니다.
한 가지 조언합니다. 성장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십시오. 하지만 기준을 세우십시오. 지키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있는 성장이 진짜 성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있습니까? 명확합니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십시오. 애매하면 명확히 하십시오. 안 지켜지면 강제하십시오. 기준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시장은 늘 말합니다. 가격으로 말합니다. 수요로 말합니다. 트렌드로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저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의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시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겁니다. 공급이 넘친다.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투자를 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